10장. 밥 먹듯 배신하는 여포를 받아준 유비. 조조에게 패한 여포가 서주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의 신하들은 혹여나 유비가 여포를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여포는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자입니다. 어르신께서 그런 자를 받아들인다면 훗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절대 그 자만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비는 편안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포에 대한 소문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지난날 여포가 연주성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이곳 서주성은 조조의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었네. 그렇게 따지면 여포가 우리의 은인인 셈인데 어찌 은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척할 수 있겠나. 편안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하는 유비를 본 장비는 답답한 듯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형님, 그건 여포놈이 연주를 차지하려고 공격한 거지. 저희를 도우려 공격한 것이 아니지 않소. 장비 동생 말도 맞는 말이네. 하지만 결국 여포 덕분에 싸움 없이 서주성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 모두 여포에게 은혜를 입은 셈이네. 장비는 답답한 듯 연신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관우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었어요. 장비는 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어요. 형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서 다리오. 하지만 여포 이놈,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오. 그렇게 유비는 성에서 10km나 떨어진 곳까지 여포의 마중을 나갔어요. 유비를 본 여포는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거만한 척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비 장군 오랜만이오. 그동안 잘 지냈소? 내가 나라를 위해 역적 동탁을 죽였는데 어찌 지내다 보니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려. 건방진 여포의 말과 행동에도 유비는 예의를 갖추어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장군,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힘든 일도 있는 법이지요.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기운이 나는구려. 여포가 거들먹거리며 유비를 동생이라 부르자 장비가 나섰어요. 뭐라고 이놈아? 유비 형님이 어째서 니놈의 동생이란 말이냐? 내가 오늘 니놈의 주둥아리를 12조각으로 썰어주마. 장비가 두 눈이 시뻘개지도록 핏대를 세우며 말하자 관우가 장비를 말리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장비는 관우에게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까지 여포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포 내 이놈, 한 번만 더 주둥이를 함부로 굴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유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 장비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친 것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장군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요. 한결같이 온화한 유비의 말에 여포가 마지못해 수긍하듯 헛기침을 해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여포의 말버릇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장비는 그때마다 여포를 잡아먹을 듯 거칠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여포가 유비를 찾아와 투덜거렸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비가 나를 마땅치 않아 하니
더 이상 이곳에 못 있겠소. 네, 다른 머물 곳을 찾아볼 것이오. 유비가 여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장군께서 이대로 떠나신다면 내가 죄를 짓는 셈입니다. 동생들이 무례하게 군 것은 내가 동생들을 잘못 가르친 탓이니 동생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푸시고 이곳에 머물러 주시지요. 하지만 여포는 여전히 툴툴댔어요. 나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데 내가 떠나야지 어쩌겠소. 여포의 말에 유비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예전에 다스렸던 소패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장군께서 그곳을 다스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투정 한번 부려본 것뿐인데 소패성을 준다니 여포는 이때다 싶어 못 이기는 척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유비의 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소. 그렇게 여포는 장비와 관우를 뒤로한 채 소패성으로 떠났어요. 한편 황제가 있는 조정에서는 이각과 곽사가 최고의 벼슬을 하나씩 나누어 갖고 황제를 조종하며 난폭하게 행동했어요. 백성들은 저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괴로워했어요. 악랄한 동탁놈이 죽어 좋아했더니 동탁보다 더한 놈이 두 놈이나 생겼네. 헌재 황제를 앞세우고 온갖 악한 행동을 일삼는 신하들 사이에도 진정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으니 양표였어요. 양표는 비밀리에 황제를 찾아가 말했어요. 황제 폐하, 이제는 더 이상 역적놈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각과 곽사를 죽일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황제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양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이각과 곽사, 두 놈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싸우다 한 놈이 죽으면 나머지 한 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 폐하께서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십시오. 양표의 말에 어린 헌재 황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양표는 자신의 아내를 불러 조용히 속삭였어요. 양표의 아내는 가만히 양표의 귓속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양표에게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양표의 아내는 곽사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곽사의 아내는 평소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셈이 많으며 질투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양표의 아내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저기 부인, 아닙니다. 양표의 아내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곽사의 아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을 하려다 맙니까? 그게... 양표의 아내가 머뭇거리자 곽사의 아내가 캐물었어요. 양표의 아내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곽사 장군에 대해 쑥덕대는데 부인께서는 그 소문을 모르십니까? 양표의 아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실눈을 뜨며 비밀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곽사 장군과 이각 부인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곳곳에 소문이 자자한데
이각 장군이 이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각 장군이 곽사 장군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부인께서 곽사 장군이 절대 이각 장군의 곁에 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합니다. 양표 아내의 말에 곽사의 아내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씩씩댔어요. 어쩐지 요즘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쌀쌀맞게 굴더니 그런 일을 벌리고 다녔군. 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네요. 어떻게든 수를 써서 둘 사이를 떼어놓아야겠어요. 양표의 아내는 흐뭇한 미소를 마음속에 감추고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이각이 잔치가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곽사를 초대했어요. 곽사의 아내는 이각의 집에 가려는 남편을 말렸어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각은 본래 음흉한 사람이라 혼자 황제에 오르려는 욕심을 숨기고 당신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각 장군이 그런 마음을 숨기고 당신이 먹을 음식에 독약을 타 당신을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고요. 곽사가 부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독약?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비키시오. 곽사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려고 했으나 부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곽사는 결국 이각의 집에 가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이각의 하인이 잔치에 오지 못한 곽사를 생각해 술과 음식을 차려 곽사의 집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잔치에 곽사 장군님께서 오시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저희 장군님께서 술과 음식을 보내셨습니다. 곽사의 아내는 이각이 보내온 음식을 받아서는 곽사 몰래 독약을 탄 다음 곽사에게 가져갔어요. 당신이 이각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각이 술과 음식을 보내왔네요. 곽사가 술과 음식을 보고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출출하던 참에 잘 됐네. 그럼 한번 먹어볼까? 곽사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 하자 곽사의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말렸어요. 이각이 준 음식을 어찌 그냥 드시려 합니까? 만에 하나 독약을 탔을지도 모르니 확인한 후 드시도록 하세요. 곽사의 아내는 고기를 한 점 떼내어 개에게 던져주었어요. 개는 꼬리를 치며 달려와서는 고기를 덥석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개는 캐갱하며 괴로운 소리로 짖더니 이내 바닥에 널브러져 온몸을 바르르 떨며 죽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곽사가 손에 쥔 젓가락을 탁자에 찍어 부러뜨리며 씩씩거렸어요. 전하의 몹쓸 놈 같으니 목숨 걸고 뜻을 같이 한 나를 죽이려 들다니 내 당장 이놈을 잡아 죽일 것이다. 곽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각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뜬금없이 쳐들어온 곽사의 행동에 이각 또한 군사를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둘은 각자의 군사들을 앞세워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싸워댔고 장안성은 양쪽 군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 양쪽 군사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상대의 병사들을 찾아 집집마다 드나들었고 황제가 있는 궁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계략을 세운 양표조차도
그들의 싸움에 혀를 내둘렀어요. 황제 폐하, 이곳에 더 계시다가는 험한 일을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장안은 이각과 곽사의 다툼으로 성안이 모두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차라리 예전에 머무셨던 낙양성으로 가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각과 곽사의 횡포에 질려버린 황제는 양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표는 급히 수레를 마련해 천막을 치고 그 안에 황제를 모셨어요. 이각과 곽사의 눈을 피해 쫓기는 처지라 커다랗고 화려한 가마는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양표는 몇몇의 병사와 함께 황제를 모시고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낙양성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들이 길을 막고 소리쳤어요. 멈추어라. 깃발을 보니 이각과 곽사가 보낸 군사들이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양표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황제가 탄 수레의 가마 뒤로 둥, 둥 북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달려왔어요. 이각과 곽사의 군사가 물었어요. 네 놈들은 누구냐?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도끼를 든 장수가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곧 죽을 놈이 내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도끼를 든 장수는 이각과 곽사의 군사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쓸어버렸어요. 그러고는 황제가 탄 수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황제 폐하, 저는 양봉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각의 부하였으나 황제 폐하를 모시기 위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황제 폐하를 안전하게 낙양으로 모실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헌제 황제는 양봉의 보호를 받으며 낙양으로 향했어요. 유난히 흉년이 심했던 늦은 가을, 해가 저물자 쌀쌀한 바람이 어린 헌제 황제의 옷 속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황제는 추위와 배고픔에 온몸을 오들오들 떨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돌아갔던 황제 일행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산짐승을 잡아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무 뿌리와 풀뿌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장안성을 떠난 지 수십여 일이 지나자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바뀌었고 그들의 눈앞에 눈까지 휘날렸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눈보라가 치는 날 바람에 맞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황제 일행은 드디어 낙양성에 도착했어요. 황제 폐하,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양봉의 외침에 황제가 수레에서 내려 낙양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구나. 낙양성이 맞구나. 아버지 영제 황제와 할머니 동태우와 함께 살던 낙양성이로구나. 헌제 황제는 어릴 적 낙양에서 자란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낙양성 안으로 들어간 헌제 황제는 폐허가 된 낙양성을 보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화려했던 궁궐과 아름다웠던 정원과 호수, 수만 명의 백성들이 살던 집은 모두 불에 타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이럴 수가. 황제는 새까맣게 그슬린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요. 낙양성이 이렇게 된 것도 몰랐으니
내가 어찌 나라의 황제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역적들 때문이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역적의 무리들을 모두 뿌리 뽑아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헌제 왕제는 피눈물을 흘리며 역적들과 맞서 싸울 거라 굳게 다짐했어요. 양봉 장군은 황제가 지낼 수 있을 만한 집을 지었어요. 궁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하고 볼품없는 집이었지만 그렇다고 낙양성을 버리고 장안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느새 계절은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하지만 낙양성의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곡식을 거둘 가을까지 먹고 살 양식이 부족했어요. 백성들은 산을 헤매며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풀뿌리를 삶아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나중엔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어요. 보다 못한 양표가 황제에게 말했어요. 황제 폐하, 폐허가 된 낙양성을 예전과 같이 되돌리는 것도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도 저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때에 이각과 곽사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조조에게 많은 군사와 양식이 있다고 하니 조조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표의 제안에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시오. 양표는 그 즉시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이곳으로 오라는 황제의 명령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양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각과 곽사의 부대가 낙양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황제의 물음에 신하들은 모두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동승이라는 신하가 말했어요.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은 조조는 분명 이곳으로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조가 있는 산동 방향으로 피한다면 이각과 곽사의 부대를 만나기 전 조조의 부대를 먼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황제는 또다시 가마를 타고 조조가 있는 산동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렇게 황제 일행이 낙양성을 빠져나왔을 때예요. 멀리서 수많은 군사들이 둥둥 북소리를 내며 낙양성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조조입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곧 도착한 장수들이 황제가 탄 가마 앞에 줄지어 서서는 황제를 향해 절을 올렸어요. 그들 중 가운데 서 있는 장수가 가마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황제 폐하, 하오돈이라고 합니다. 조조 장군의 명령을 받고 오던 중 이각과 곽사가 낙양성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 장군께서 군사 5만 명을 내주며 서둘러 가라고 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헌제 왕제는 자신의 앞에 줄지어선 장수들을 바라보며 안심한 듯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황제의 신하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황제 폐하, 저쪽에도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오돈이 말했어요. 황제 폐하,
저 병사들도 조조 장군이 보낸 군사들이니 놀라실 것이 없습니다. 이때 군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고했어요. 폐하, 이각과 곽사가 보낸 군사들이 지금 낙양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이각과 곽사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을 졸이며 하우돈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황제 폐하, 역적놈들은 제가 모두 처치할 테니 폐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하우돈은 우렁찬 목소리로 헌제 황제를 안심시켰어요. 하우돈은 군사들을 이끌고 말의 채찍질을 휘두르며 적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이각과 곽사는 자신들을 향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수만의 군사를 보고는 크게 당황했어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자신들을 향해 점점 가까워져 오는 수많은 군사들과 펄럭이는 깃발을 본 이각과 곽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조조의 군사들 아닌가? 조조의 군사들이 황제를 지키고 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각과 곽사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안 되겠다. 모두 후퇴하라. 이각과 곽사의 명령에 병사들은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뒤를 하우돈과 그의 군사들이 뒤쫓아 그들을 향해 창과 칼을 휘둘렀어요. 결국 이각과 곽사는 수만의 군사를 잃고 장안성으로 돌아갔어요.